안녕하세요. 불편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언한 내용을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궁금한 부분만 확인해 보시라는 거였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니 부담 가지실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그 배경이 되었던 얘기, 즉 반세기 넘게 우리 사회의 임나일본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사기를 쳐왔는지 그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내용은 이렇게 되죠. 3, 4세기 야마토에가 한국계 고대 국가를 정복하고 이를 통치하기 위해 설치한 게 임나일본부다 라는 주장이 허구라는 점은 일본학계 자체 내에서의 비판으로 무너졌다는 점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고대사학계 대부분은 바로 이 일본학계 온건파의 주장을 들어놓고 마치 자기들이 식민사학을 극복한 것처럼 사기를 쳐왔다는 거고요. 그러니 이제는 일본학계에서 어떤 내용을 대안으로 내놓았는지, 그리고 그건 또 왜 인정받지 못했는지 그걸 소개하는 표현이 좋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 정설로 심으려고 하는 학설 중 하나인 사신설의 내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21세기로 넘어올 때쯤 KBS에서 이거 들여다 사기치려는 작가들에게 넘어가서 역사 스페셜로 방송된 바까지 있거든요. 그럼 이 주장의 근거와 논리는 뭐냐? 일본 서기에 보면 임나일본부라는 글자에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임나일본부의 부자 옆에 어사지라는 주석을 붙여놓았는데, 어사지는 사신을 의미합니다. 일본부에 대해서도 주석이 붙어 있는데 일본부의 후는 미코토 모치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천황의 명을 받아서 지방의 제후들에게 파견되는 일회성 사신이라는 겁니다. 또 흥명천황 때 알라에 간 사신들을 가리켜서 제알라, 제외신, 알라에 있는 여러 외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일본 서기에 이렇게 주석들이 붙어 있으니까 근거는 확실한 것 같죠. 그런데 일단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70년대에 우케다 마사유키라는 일본인 학자의 학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근거가 확실했다면 임나일본부를 가지고 이후에 논란이 될 이유가 없었겠죠. 그만큼 알고 보면 이 학설도 앞뒤가 안 맞는 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한 이건 역시 황국사관에서 벗어난 주장이 아니라는 점도 확실히 알아야죠. 그건 앞에서 설명했던 미코토 모치의 뜻만 알아도 확실해집니다. 천황의 명을 받아 지방 제후들에게 파견되는 사신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부가 파견된 곳은 천황이 통치하는 지역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야마토에가 한반도를 점령하고 통치했다는 주장하고 별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우케다는 한 발 물러섭니다. 사실 일본 서기에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놓은 이유는 일본 서기를 쓸 때 황국사관에 입각해서 써보니까 주변의 나라는 모두 천황의 신하인 것처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점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일본석이라는 책의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우케다도 이런 점을 모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코토 모치가 천황이 파견된 사신이라고 해도 당시 가야 같은 나라가 천황에게 직접 지배를 받았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는 척합니다. 이러면 황국사관 강경파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일본 온건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주장은 뭐냐? 우케다부터도 직접 지배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야마토에는 별로 힘도 없는 알라를 가야의 맹주로 만드는 등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니까요. 이걸 보면 정복을 진출이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것 같지만 야마토에가 한국계 고대국가, 적어도 백제가야 신라 같은 남쪽 국가보다는 우위에 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시각을 바꾸려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학계는 바로 이런 주장 들여와서 식민사학 극복했다고 광고하고 다닌 거고요. 물론 우케다의 논리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황국사관의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케다의 논리가 반론을 가할 여지도 없을 만큼 치밀한 것이었을 때 얘기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죠. 임나일본부가 사신 또는 사신의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기록이 제법 나오거든요. 제일 결정적인 게 일본 서기의 훈명 4년 11월의 기록에서부터 나와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임나의 하한에 있는 백제의 군령과 성주를 일본부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약간 설명을 붙여보면 사정이 이렇게 됩니다. 백제의 성왕대인 6세기 중엽에 백제가 재기하면서 가야 지역의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가야에 간섭을 하려고 군령과 성주라는 직책을 가진 요인들을 가야 지역에 파견을 합니다. 가야에서는 당연히 간섭을 받으니까 싫겠죠. 이거 좀 나가달라고 굉장히 외교적으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야마토에는 가야하고 호흡을 맞춰서 백제에 공동으로 저항을 하면서 외가 중재를 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야 지역에 파견된 백제의 군령 성주를 어떻게든지 가야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낸 방안이 바로 이렇게 일본부에 귀속시키라는 거였어요. 물론 외가 이렇게 명령조로 백제 요인들을 일본부에 귀속시켜라 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는 뭐 일단 의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건 뭐냐? 일본 서기를 썼던 편찬자들, 또 기록을 남겨놨던 사람들이 적어도 일본부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시사받을 수 있는 바가 크죠.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신이라는 건 한번 왔다가 가야 돼요. 그런 사신들에게 가야를 관리하러 왔던 백제 요원들을 귀속시켜라? 그럼 그 백제 요원들은 사신이 갈 때 따라서 일본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뒤집어봐서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면 적어도 일본서기에 기록을 남겼던 사람들은 일본부가 사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훈명 5년 3월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임나는 알라를 형으로 삼아 오직 그 뜻을 쫓고, 알라인들은 일본부를 하늘로 삼아 오직 그 뜻을 따름으로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백제본기에서 인용했다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백제본기에는 좀 다르게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백제본기에는 알라를 아버지로 삼고 일본부로서 근본을 삼았다 라고 표현상의 차이는 좀 있는데, 뭐 요게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 기록의 액면 그대로의 사실성은 약간 밀어놓는다고 치더라도 아무리 일본 서기가 거짓말투성이라고 해도 그렇지 한번 왔다 가면 그만인 일개 사신을 두고 하늘로 삼는다, 근본을 삼았다, 이런 식으로 썼겠습니까? 일본부를 사신이라고 여겼으면은 이런 표현은 안 나왔을 거라는 얘기죠. 또 일본부의 활동 상황을 봐도 이들이 일회성 사신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일회성 사신치고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가야 같은 지역에 머무르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고요. 굳이 이런 지적이 없더라도 일본부와 천황과의 관계를 보면 사신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거든요. 그게 뭐냐? 특별한 사안을 위해서 파견된 사신이라면 한 번 파견돼가지고 미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을 파견한 천황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는 인물이 선택이 되겠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사신의 행동은 곧 천황의 뜻을 대변한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신을 보낸 천황의 입에서 내가 보낸 사신이 자기 뜻을 저버리고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 굉장히 곤란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런 말이 실제로 나와요. 548년에 알라와 일본부가 짜고 고구려를 끌어들여서 백제를 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이 전투에서 고구려가 졌어요. 그래서 포로가 나왔고 백제 쪽에서는 그 포로를 신문하면서 알라하고 일본부하고 짜고 자기들을 끌어들였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걸 알아낸 백제는 당연히 외에다가 항의를 했겠죠. 그때 천황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외지에 오래 나가서 거의 독자적으로 돌아가다시피 하는 기관에 대해서라면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특정한 상황을 다루고 콕 찍어서 보낸 놈이 뭔 짓을 했는지 모른다. 이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색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재미있는 거는 이때 파견된 일본부는 이렇게 일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일본부가 사신이 아니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기록에 대한 설명은 충분할 테니 더 이상 지리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벌써 20년쯤 전에 쓴 거짓과 오만의 역사라는 책에다 제가 다 밝혀놓은 내용이에요. 사실을 다 밝혀놔도 계속 사기를 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배짱. 대단하죠?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서 역사를 팔아먹는 작자들의 파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임나일본부가 교역기관 같은 거라고 하면 해결될 것처럼 몰아가는 사기극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이거 껍데기만 보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마나한 얘기라는 뜻도 된다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당시 가야 지역을 통한 외와의 교역이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점이야 공인된 사실입니다. 이런 교역에서 생겨날 여러 문제를 해결할 기관이 필요했다는 거야. 쌍권총은 두 자루라는 정도의 당연한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당연한 얘기가 왜 문제냐? 임나일본부에 대한 시비를 왜 따집니까? 그 이유는 임나일본부의 실체를 어떻게 보느냐가 당시 한국계 고대 국가와 외와의 관계에서 그 각 나라들의 위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의문을 제껴두고 그냥 임나일본부는 교육기관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물에 물 탄 듯한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임나일본부에 대한 기록이 교역 아닌 주요 정치 현안을 다루는데 집중돼서 나타난다는 점을 보면 문제는 더 확실해지죠. 즉 임나일본부의 실체를 따지려고 하는 진짜 핵심적인 이유는 이게 도대체 뭐였기에 교역 문제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 현안을 다루는데 이렇게 깊이 관련되어 있었느냐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나일본부가 교역기관이라는 얘기는 진짜 의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주고 변죽만 울리는 하나마나한 말이라고요. 이외에도 가야 세력이 외를 사칭했다느니 야마토해가 가야와 외를 아우르는 대해상왕국이었다는 이노우에 히데오 같은 자의 주장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 당시 사람들을 전응아 취급하는 것밖에 안 되는 주장이라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더 설명해봐야 귀 기울이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편한 역사였습니다.